안녕하세요. 박연미의 10미닛. 오늘은 난방비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난방비.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고, 아마 오늘 제가 하는 방송 하루 종일 이 난방비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고지서 받고 다들 충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정말 많더라고요. 20평대 아파트에서 우리는 한 14만원 내다가 이번 달에 30만원 넘게 나온 고지서 받았어요. 관리비 다 합치면 50만원이 넘어요. 이런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저희 집은 어떠냐고요? 뭐 저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는 집에 낮에 사람이 없는데도 작년보다 조금 더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재택근무도 있고 가족들이 낮에 집에 있는 경우들이 제법 있었는데 올해는 밖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진짜 보일러 안 돌리거든요. 그런데도 지난해보다 더 나왔다. 아마 어린아이 있거나 그 노인들이 댁에 계셔서 하루 종일 난방하셔야 되는 분들은 만만치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난방비가 올랐을까요?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난방비가 오른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전체 그 발전 연료 중에서 LNG라고 하는 게 참 비싸거든요. 원래도 좀 비싼 편인데 지난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서 가스관으로 연결해서 가스 공급받던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가스 구하기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주로 사다 쓰는 액화 천연가스 LNG를 이들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나마 장기 계약으로 원래 사다 쓰던 데서 사다 쓰니까 유럽보다는 객 단가가 조금 줄었는데 그들은 현물 시장에서 갖다 써야 해서 지난해 뭐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 거기에 대부분이 에너지였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여온 가격은 어땠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이 LNG 가격 톤당 얼마냐 이걸 따져봤을 때 톤당 가격이 2021년 12월 말쯤에는 대략 890달러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가격이 오르느냐? 2022년이 되면요. 이게 9월 달이 정말 거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톤당 가격이 1,400불 위로 껑충 뛰어요. 거의 두 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2020년 우리가 2021년, 2022년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환율입니다. 그 사이에 환율은 껑충 뛰었고 이 물건값, 원재료 가격 자체가 거의 두 배로 뛰어버리니까 가뜩이나 오른 걸, 그러니까 비싼 걸 비싸게 사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출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걸 단순히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우리가 LNG 사다 쓴 양이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대략 1% 정도 늘었어요. 1년 사이에 사다 쓴 수입량은 1% 정도 늘었는데 가격은 우리가 지출한 비용은 어느 정도였느냐? 2021년에 우리가 비슷한 양의 LNG를 수입할 때 쓴 돈이 대략 31조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가 LNG 수입하느라고 쓴 돈이 거의 70조 원 육박합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양을 두 배 주고 사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쌓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간에 요금을 좀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그동안 춥지 않을 때는 체감을 못했거든요. 추워지고 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나오는구나 이걸 체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끝났느냐? 앞으로는 이제 이 정도 고통은 없을 거냐? 아마 이런 궁금증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알겠어. 알겠는데 이거 사다 쓴다고 했던 유럽에서 이상 고온 때문에 스위스 이런 데 스키장에 눈이 없어서 다 그냥 곤돌라를 관람차로 쓰고 이런 상황들 아마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액화 천연가스 우리가 사다 쓰는 양은 장기간 문제없이 수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떨어진 가격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장기 계약한 값에 장기 계약한 물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비축되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은 되게 비쌀 때 비축한 것을 비싼 값에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 떨어진 가격은 아마도 올해 여름 이후에 이제 비수기 지나고 나면 반영이 될 텐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오르고 덜 오를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천연가스 가격 앞으로도 우리가 요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단가가 더 올라갈 예정이라는 건데요. 지난해 전기, 수도, 가스 다 정신없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요금에 더해서 지금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는 바는 가스안전공사에 누적된 손실이 대략 9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미 올려놓은 이 가격, 그러니까 메가줄당 올려놓은 이 가격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올리자는 거냐. 지금 정부가 대략 계산한 가격을 보니까요. 가스요금을 메가줄이라고 하는 이 단위당 종전에 5.47원 인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올리자는 거예요. 올해는 최고 10.4원. 그러니까 1분기에 동결한다는 발표는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눠서 적어도 4번에 걸쳐서 각각 한 2.6원씩은 올려야겠다. 이런 계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공공요금의 인상분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기요금이 지난해에 3번 올랐고 가스요금도 개별 단가가 4번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추가로 인상을 하게 된다. 계산을 좀 해볼까요? 심각해지는데 전기요금이 지난해에 4월, 7월, 10월에 이미 19.3원이 인상이 됐고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킬로와트 시당 13.1원 추가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한전하고 정부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전에 누적된 적자를 털어내려고 한다면 올해 이 13.1원 포함해서 올해 연간 51.6원을 올려야겠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전기요금 기존에 이미 작년 9월 이후에 크게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이거 체감들을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 받고 더블 이상으로 더 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전기가스 요금 그래서 올해 추가로 얼마나 더 오를 거냐? 지금 오른 게 다냐? 아닙니다. 더 큰 게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지난해 오른 것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기요금 4월, 7월, 10월까지 이미 19.3원이 올랐는데 올해 1월 들어서 킬로와트 시당 13.1원 추가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13.1원 포함해서 정부는 50원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그런데 뭐 이걸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추가 인상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난방비 때문에 난방비 폭탄이다. 한바탕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스요금도 끝이 아니에요. 이게 가스요금도 지난해 이미 4차례에 걸쳐서 38%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 집은 지역 난방인데요. 연료금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38% 전후의 인상률을 보였는데 이게 2분기 이후에는 추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로드맵은 이미 밝힌 상황이고요. 지금도 난방비 폭탄인데 1월에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체감온도 영하 24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쨌든 사람이 살고 가야 되니까 난방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온도 맞춰서 보일러 틀고 있는 이 고지서가 나올 2월 이후에는 더 큰 게 온다. 이렇게 각오들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작년에 올린 것도 그래서 얼마나 올랐느냐 보면 이미 고지서에 반영되는 금액이 이런 표현 쓰긴 그렇지만 약간 공포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라 있는데 올해 메가줄당 최고 10원 이상 오른다. 이거 올해 연말 되었을 때 상황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되었을 때 국제 시세, 액화 천연가스 시세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한참
고물가 고환율 때 이후로 정점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게 내려가건 내려가지 않건 우리가 무조건 올해 내내 물게 되는 이 난방 요금은 무조건 지난해보다 비싸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단가가 올라가니까요. 사용량을 줄여야 되느냐 다들 이 고민 하실 텐데 저도 걱정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방송에 가서 뭐 얘기해도 되겠네요. KBS 사사건건 가서 그래서 너희 집은 어떻게 대처를 하니? 앵커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메리아스, 몽고메리까지 꺼낸다. 뭐 거기 예전에 몽고메리가 뭐냐고 하실 분 계시겠지만 이게 엠보싱이 들어있어서 솜 들어있는 솜네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걸 진짜 어렵게 구해가지고 다들 집에서 반소매 입고 있어? 말도 안 돼. 안 돼. 무조건 따뜻하게 입고 보일러는 새벽에 진짜 추울 때만 돌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가스 수도요금. 수도요금도 조용히 올라간 거 아시죠? 서울도 올랐고요. 각 지역에서 보면 아 내가 올랐구나. 요거 부지불식간에 자동이체 하셨던 분들은 많이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요금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우리 물가 잡겠다고 이 난리를 치면서 긴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가에도 분명히 부담이 될 겁니다. 작년에 전기, 수도, 가스요금 요것만 가지고도 전체 물가를 0.41%포인트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보다 어쩌면 인상폭이 더 클 수도 있다. 이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물가가 정부가 예상하기로는 상반기 4%대, 하반기 3%대인데 요거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폭탄 맞았는데 2월 이후에는 더 큰 폭탄 맞을 각오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물가가 이만큼만 올라도 벌써 버거워요. 마음으로도 어떤 항목이 올랐습니다 할 때쯤 리스트에 너무 많은 품목이 올라가잖아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최소 300원, 최고 400원까지 올리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원이 올라간다? 지금 우리 장거리 갈 때도 띡 하고 내릴 때 보면은 100원, 200원 추가되잖아요. 여기에 300원, 400원이 무조건 기본요금으로 올라간다? 대중교통 타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 나올 것 같고요. 일본 가보면 그 지하철 요금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환승 할인 같은 거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 대중교통 요금 상당폭 그 체감이 될 것 같고 서울 기준으로 택시 기본 요금도 올라갑니다. 기본 요금 자체도 1,000원 올라가고요.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종전 최고 2km까지 갈 수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1.6km까지만 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저도 심란해지는데 이게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비용에 좀 부담이 없으면서 시간을 쪼개 쓰는 사람만 타는 게 아닙니다. 취약계층들, 장애인들, 장애인 콜택시 그거 한번 호출하면은 2시간 이상 걸린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장애인분들 또 이 운전하기 어려운 분들, 거동이 어려운 분들, 아주 어린아이 데리고 이동해야 되는 엄마들, 자차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분들은 택시 외에 대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가도 노인분들이 뭐 우리 지역에서 시간표대로 버스 타야 되는 지역에선 급한 일 있을 때 택시밖에 답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 요금까지 올라버린다 요즘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모두가 힘들 때 전부 다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하고 전부하고 같은 말인가요? 그러네요. 대부분이 힘들 때 모두가 다 힘든 건 아니죠. 조용히 웃는 산업의 영역도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 정제마진이 올라갈 때 웃는 곳, 정유사들이죠. 그리고 고금리에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면 은행권, 금융권은 조용히 웃을 수 있는 그런 산업군입니다.
업종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었다. 기업체가 부끄러워하거나 뭐 기업체가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닌데 한 가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건 정유사들 작년 3분기까지 실적 보니까요. 작년 연간 벌어들였던 이익보다도 상반기에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고요. 연간 이익 나오면 아마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 할 텐데 그래서 기본급 대비 1000% 상여금 받는다. 그래요.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좀 조용히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은행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소비자 접점이 굉장히 가까운 영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때 어느 쪽에 업황이 확 좋아진다가 눈에 너무 보이는 업종에서는 이게 뭐 경제기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딱 돈만 보는 것 그 이외에 시대적 배경이나 공감 능력이나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몇 분이나 됐을까요, 지금? 아까하고 같이 보니까 10분이 훌쩍 넘었겠네요. 자, 오늘은 울적한 소식이 좀 있었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환율이 떨어지니까 도입 단가는 좀 줄어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나오는 고지서 보니까 생활 패턴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박영민의 10미닛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